여러분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얻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이 20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때도 그 게시물이 적절할지, 공개되어도 괜찮을지 고민하게 되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세상에 남는 흔적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발자국과 함께 알고리즘과 필터 버블, 초연결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독자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주요 속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명 인사들이 과거에 올린 글이나 댓글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사회적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에 작성했던 글로 인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남기는 모든 정보는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발자국에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한 단어, 웹사이트에 머문 시간, 방문 기록까지도 모두 기록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이 디지털 세상에 남겨지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현상은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튜브에 남긴 댓글, SNS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어디선가 기록이 되고 이는 먼 미래에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올바른 평판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 발자국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개인정보 보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혹시 디지털 쉐어런팅 혹은 디지털 육아공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디지털 쉐어런팅이란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 사진이나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올린 자녀의 디지털 발자국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시간이 지나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개된 신상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디지털 발자국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발자국 개념은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한 성취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이 성취 기준의 해설을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디지털 텍스트의 항존성, 즉 디지털 발자국의 지속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만든 자료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매체 자료가 장기적인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서 청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자료를 제작할 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알고리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후 그 브랜드의 광고가 뜨는 경험처럼 말이죠. 이것은 모두 우연이 아닌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남긴 디지털 발자국, 즉 우리가 검색한 정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등의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정보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정보는 검색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필터 버블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필터 버블은 쉽게 말해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에만 갇히게 되는 현상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다른 시각이나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기사만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필터 버블에 갇히면 비판적 사고가 저해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의 예시로는 수평적 읽기, 즉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해서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평적 읽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정보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의 맞춤형 콘텐츠에 대해 토론하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분석해보는 수업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알고리즘 환경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으로 초연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나의 사진이 단 몇 초 만에 수천 명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기술의 초연결성은 우리가 작성한 정보가 예상하지 않은 독자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계정으로 올린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글을 캡처하거나 공유해버리면 의도했던 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나의 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정보를 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남긴 정보가 의도치 않게 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더욱 신중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발자국, 알고리즘, 필터 버블, 그리고 초연결성이라는 디지털 속성들이 우리와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역할은 학생들이 이러한 디지털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